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까지 시장이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렵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 CFD 물량이라는 악재, 그리고 이 푸틴의 발언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동안에 히토류 갔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곡물 사료 쪽 갔다가 그다음에 개별주 갔다가 굉장히 이 종목별 순환매가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 5월 달에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지, 이번 주의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오늘의 이제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전략을 한번 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것도 이제 월요일 날에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이 이제 근로자날이고, 금요일 날이 또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휴일이 또 많이 겹치는 만큼 시장 자체가 강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의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이 눈치 보기 장세에서 과연 또 어떠한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시작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시장은 다시 종목을 매수해야 할 때가 맞는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가. 사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괜찮게 좀 분위기가 흘러갔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히토류나 곡물 비료 관련주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그냥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전략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시장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푸틴의 반항, 이제 푸틴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맞불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흑해 협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속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한마디를 했었죠.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하면 그것은 전쟁 개입 행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틴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고,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슬슬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관련된 이야기들도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CFD 물량. 저는 지금 가장 악재가 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지금 이 CFD 물량이. 왜냐하면 이 CFD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이 레버리지를 크게 땡겨서 물량을 많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고점에서 그냥 시장가로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그 연쇄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종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살짝 꺾이는 구간에 도달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좀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질 거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이 수급을 반사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이 붕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아이트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뭐 로봇 등등,
이쪽 종목군들에는 수급이 들어가기는 힘들었겠죠.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시장 하락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급이 유입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뭐 곡물이나 혹은 이제 히토류, 방산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쪽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했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했었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이쪽 종목군들은 굉장히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결국에는 저는 약간 뻔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종목을 한번 싹 봤었죠. 저번 주에 이제 종목을 한번 싹 봤었는데 저번 주 종목을 보니까 아, 이번 주 시장이 살짝 애매하겠다, 꺾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시장이 꺾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꺾일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보게 되면 저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였죠. 코스닥이 이제 순식간에 큰 폭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순식간에 5일 연속으로 약 한 3주 동안에 올려놨었던 수치들을 일제히 다 뱉어냈죠. 그러면서 저번 주 목요일에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시장이 꺾임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수급을 받아줬고 그러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을 가장 이끌었었던 종목이 에코프로였죠. 물론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꺾였다가 이제서야 다시 한번 좀 반등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LNF라든지 양극재 종목들이 시장을 거의 이 코스닥을 주도를 했었는데 양극재 종목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순식간에 이제 나와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서 시장도 같이 이제 꺾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제 반사적으로 수급을 받는 섹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에 부딪히게 되면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양지사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추세가 많이 꺾여 있기는 하지만 양지사가 보통 시장 하락을 할 때 유통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량이 쏠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양지사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조용하다가 이게 딱 저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시장이 갑자기 확 꺾여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그대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장이 확 꺾여버리면서 그대로 반사 수혜를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무엇이냐? 역시나 지금 현재 이 곡물 비료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물 비료 쪽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에 수급이 유입이 된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쉬어갔다가 지금 시장 하락에 따라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곡물 비료 쪽들, 자, 그 다음에 빅텍 같은 방상주들도 지금 목요일 날에 일제히 반응이 다 나왔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방산주나 혹은 뭐 히토류 이런 종목들이죠. 유니온 같은 이런 히토류 종목들, 그 다음에 곡물 비료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반응을 목요일 날에 받아버린 겁니다. 목요일 날에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됐느냐. 제가 항상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갑자기 조용하다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누군가 매력도를 느꼈고 무언가 시장에서 다루어질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접근을 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목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제 곡물 비료 쪽, 히토류 쪽, 방산 쪽, 그 다음에 이 유통 물량 적은 이 종목까지 일제히 수급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 종목군들이 보통 이 시장 하락할 때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살짝 꺾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유추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만 봐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저점에서 갑자기 시장 하락할 때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반응이 다 나와버리니까 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추세가 꺾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은 이제 저번 주부터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곡물, 사료, 희토류, 방산 이쪽에 수급이 유입이 된다? 아, 그러면 시장 하락 가능성이 생겼구나 라는 부분은 일단 저번 주에 파악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의 전략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잡았어야 됐느냐라는 거죠. 이번 주의 전략. 결국에는 저번 주에 이제 종목을 보면서 곡물, 사료, 그 다음에 희토류, 방산 이쪽에 다 수급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이 생긴 거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 하락의 반사 수혜주 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는 아, 이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꾸려 나가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하락에 따른 반사수혜주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 종목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죽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이쪽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급 유입 이후에 과매도된 종목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은 종목들도 일제히 그림을 깨고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좋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꺾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전략으로는 아, 이번 주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과매도된 종목들은 슬슬 이제 관심을 갖고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 전략을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전략을 이번 주에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저는 곡물과 희토류가 다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산주들도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방산주들은 현대로템이나 혹은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차례 순환이 나오는 정도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곡물이나 희토류 쪽은 그렇지가 않았죠. 이번 주에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미래생명자원이었죠.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어떻게 순환이 돌았냐면 목요일 날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순환을 돌리다가 잠시 쉬는 구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시 또 수급을 유입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재유입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곡물주가 잠시 쉬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쉬는 구간이 이제 어떤 종목이 돌았었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희토류 쪽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물 쪽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이 곡물 쪽이 쉬는 구간에 희토류 쪽이 상승이 나오고 희토류 쪽이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쪽으로 다시 수급이 재유입되어 버리는 이제 이러한 순환의 단계를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하락하는 데 있어서 반사수혜를 받는 종목군 쪽에 수급이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섹터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 섹터 돌리면 다른 섹터는 쉬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가 상승이 나오면 다른 섹터로 또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이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곡물로 이제 처음으로 수급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희토류로 들어갔다가 곡물로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재유입되는 이러한 이제 이 과정의 이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과매도가 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과매도가 된 종목들은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 수급을 잘 쥐고 있고
그러면서 이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고 시장 하락에 따라서 그냥 모양만 깨진 종목군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제 슬슬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슬슬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한 차례 안내를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저저번 주 정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근을 안내 드렸었던 부분은 명확하죠. 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느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훌륭했었죠. 예,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요 정도 부근에서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었던 구간에서 이 퓨런티어가 지금 시장의 자동차 부품 쪽들이 계속해서 좀 잘 돌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부품 쪽들에 대해서 이제 순환이 돌면서 퓨런티어가 수급이 잘 들어왔으니까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내용이었고, 퓨런티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퓨런티어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와줬죠.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이겨내는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그림이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데 과매도가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모양만 깬 종목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그림이 다시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종목들은 슬슬 잡을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렇고, 워낙에 이 기존 주도주들이 정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이끌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었고, 그 상승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꺾이는 구간에 들어서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았었던 종목들이 다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잡을 만한 종목들이 지금 극도로 축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 잡아야 될 종목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 제가 이제 뭐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드렸었는데,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FOMC 이후까지는 시장이 순환매가 축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축소가 될 거니까 굳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되, 굳이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신다라고 하시면 트레이딩을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 FOMC 이후에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제가 계속 이 FOMC 이후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이제 FOMC 이후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일단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 여전히 이제 돌입을 해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고르기 구간이 이 FOMC 이후 불확실성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해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주 FOMC의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태죠.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태인데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구나라는 판단이 주요하게 들어서면서 시장에는 저는 그렇게 나쁜 투심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이 부분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투심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굳이 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곡물 비료, 그다음에 희토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 트레이딩만 어느 정도 유효한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트레이딩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데 많이 꺾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꺾여있는 종목들만 준비를 잘 해놔도 5월 시장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5월 달에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좋아질 것인가, 어떤 종목들이 이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다음 주가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게 되면 다음 주 일정표입니다. 다음 주 일정표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쉬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거래일이 요 구간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FOMC 결과가 발표되는 구간이 이제 주 후반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거래일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수급이 활발하게 돌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이 잘 나와주고 에코프로도 반등이 세게 나와주고 이러한 이제 그림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오늘 시장이 살짝 애매하죠. 오늘 시장 굉장히 이 히토류나 혹은 이제 곡물 비료 쪽이 다시 돌면서 아무래도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다 보니까 살짝 투심을 줄이는 이러한 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다음 주가 화수목이잖아요. 다음 주가 화수목인데 실질적으로 주 후반에 이제 FOMC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FOMC 결과 발표 이전에 결과를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도 종목 순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 진입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다음 날 쉬는 날이니까 또 투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 히토류나 그 다음에 곡물 비료, 그 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시장 하락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좀 순환이 나온 상태예요. 많이 좀 순환이 나온 상태고 이 종목군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되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시기로 활용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5월 장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기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거래일 동안에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마 이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출현을 할 겁니다. 여기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과매도된 수급이 살아있으면서 과매도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 어떤 섹터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이제 2분기 정도 들어서 재고 감소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혹시나 투자가 더 확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회복된다라거나 아니면 또 이제 OLED 관련해서 애플이 또 이제 XR 헤드셋 발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OLED 쪽으로도 한 차례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또 이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2차 전지가 워낙에 올해 또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지금은 결과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올해를 주도했던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거다라는 거고, 아마 저는 다음 주에 슬슬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수급을 집어넣고 다음 주 화수목 거래일 동안 시장이 강할 수가 없잖아요. FOMC 결과 발표 앞두고 있고, FOMC 결과 나오면 바로 또 이제 어린이날 휴일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음 주는 시장이 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역시나 이 다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완전히 다다음 주를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다음 주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완전히 다 출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 나올 거니까, 지금 이제 패드워치를 잠깐 보면 어제 이제 패드워치고 오늘 이제 또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은 지금 목표치에 거의 다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달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아마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주는 FOMC 이후를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뭘 준비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좋은 수급이 들어가줬잖아요. 에코프로가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물론 약간의 이제 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어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백광산업이 지금 최근에 좋은 수급이 굉장히 잘 유입이 됐었죠. 그죠? 백광산업이 이제 좋은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잘 유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어제 분출의 과정을 그대로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수급이 들어가 있었고 어제 그대로 분출이 나와줬고 좋은 과정을 그대로 다 거쳐가 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슬슬 많이 출현을 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이런 그림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보게 되면 양호한 수급이 살아있죠. 양호한 수급이 살아있는데 시장이 꺾임에 따라서 그대로 주가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꺾여버리는 주가의 형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주가가 꺾이면서 모양이 깨졌다가 갑자기 수급을 밀어 넣으면서 급등이 나와버리죠. 지금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데 시장이 꺾이면서 어쩔 수 없이 모양이 깨져버렸지만 수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거고, 다음 주에 이러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만 지금 관심 종목으로 껴놓으면 그러면 충분히 또 앞으로 수익 보는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없이 종목들 또 포트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다음 주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매수의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의 시기가 이제 왜 왔다라는 거냐면 일단 이 FOMC에 대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살짝 이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살짝 떠오르고 있고, 지금 연준이 이번 FOMC에서 혹시나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아마 시장 투자자들을 달래는 발언이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사실상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GDP도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 다시 떠오르고 있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불안감들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달래기성의 발언이 나올 확률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달에 여기서 한 차례 금리 인상 더 한다? 이미 이 은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굉장히 무리한 스탠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에는 시장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는 달래줘야 할 겁니다.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연준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베스트일 거고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달래기성 발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를 이제 매매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이제 준비를 하냐.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던 아바코라는 종목이에요. 아바코라는 종목인데 자, 이 아바코라는 종목이 이제 디스플레이, 첫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장비 이렇게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아바코 같은 경우에 일전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수급 그리고 좋은 양봉이 나타나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꺾였죠.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까 모양이 깨져버렸어요.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모양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면서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지금 들어갔던 물량 대비 수급 하나도 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약 한 17,000원 구간부터 2만 원 초반 구간까지 누군가 매력도를 느껴서 굉장히 큰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수급을 분출을 못 시키고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결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섹터죠.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 섹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짚어주는 구간에 있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거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무난하게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겠구나.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매집을 해놨으니까 적어도 매집해놓은 단가 구간인 21,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관심 종목을 세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은. 다음 주에 이러한 종목들을 잡을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바코 같은 종목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아바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OLED 장비,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이러한 2차 전지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방향을 꺾어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IRA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됐죠. 이제 물론 이 보조금이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과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충분히 IRA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셀 3사 중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수급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수급 다 살아있는데 시장 꺾이니까 그대로 모양 깨진 거죠. 지지라인 그대로 다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SK온이라는 배터리셀 3사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을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죠. SK온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도 지금 수급이 잘 살아있으면서 시장의 원래 주도 섹터였는데 수급이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양이 시장이 빠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깨졌고 들어가 있던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시장의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반등 구간을 본격적으로 잡게 되면 다시 한번 무난하게 상승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뭐 한미반도체는 이제 수급은 조금 이제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뭐 살아있다라는 의미에서 반도체도 이제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 그러면서 조정 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 그러면서 저점 지지 라인을 확보한 종목 이 종목들이 매수에 대한 최우선 관심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 지금 현재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 아바코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현재 이 매수 최우선 관심주로 갖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보고 진행하는 매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매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거냐면 자 아바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121선 지지 라인을 활용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이 정도 구간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급등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수익 매도를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이제 이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추세는 살아나야겠죠. 어느 정도 추세는 살아나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줘야지 그때가 접근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 보게 되면 2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2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형태의 파동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적어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트라이 할 수가 있는 종목이 이 아바코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한번 싹 돌려보시면 아마 이런 종목들 최소 10종목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더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수급을 한 차례 집어 넣었다가 그 수급을 그대로 살려놓고 다다음 주에 이제 운용하기 위한 다다음 주에 분출시키기 위한 종목들이 대거 출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데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관심 종목 최상단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와 트레이딩 지금 다 가능한 구간에 왔으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한 다음 주 시장 보면서 FOMC 연준 지금 발언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아가도 되는 거고 만약에 FOMC 결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 보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탄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죠.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 그 다음에 조정 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저점 지지 라인을 확보한 종목 이러한 종목이 매수 최우선 관심주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매매가 쉬운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이 워낙에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오늘 시작하자마자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돌려봤을 때 T로보틱스가 그대로 수급이 가장 최근에 강하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T로보틱스만 봐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종목들 조정 시 거래량이 전혀 안 나왔는데 지지라인을 굉장히 좀 잘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우선 전략. 다음 주 최우선 전략은 이제 수급 유입 종목, 살아있는 종목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최우선 관심주로 두면서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의 전략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의 전략을 다음 주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노리되 트레이딩이 어렵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수급 유익 종목, 살아있는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FOMC가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FOMC 시장이 FOMC가 그래도 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어느 정도 힌트는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제 시장을 조금 참고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제 시장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B 오토시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구형테크라든지 이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젤렌스키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이 종목들도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온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러한 이제 이 모습이 잘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이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대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급 유입되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감신 종목에만 집어넣으면 FOMC 지나가고 나서 FOMC가 또 이제 주말이 아니잖아요. 주 중에 있기 때문에 FOMC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 악재 반영할 것들은 다 반영한 상태에서 시장이 월요일 정도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순환이 강하게 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부터 순환이 돌 거냐? 일단 우리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군들,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이 종목군들에서 당연히 이제 순환이 나올 거고요. 이 순환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수익 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냥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나기술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그대로 다 이제 나와줬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저점에서 좋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분출이 나왔죠. 한 차례 분출이 나왔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별표 치면서 물량이 얼마 안 나왔죠. 그죠? 물량이 얼마 안 나왔다라는 건 하나기술이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순환이 나올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구간에 돈을 집어넣었었던 어떤 이 주체가 하나기술은 아직 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잖아요.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드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하나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들 지금 순환이 살아있는데 지지라인 잘 확보했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러한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쪽 반등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힘있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 지금 돈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 수급이 들어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수급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다시 한번 이제 이 섹터군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기술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제 하나기술 같은 이러한 이 그림 갖고 있는 종목 2차 전지 쪽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하나기술 포함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간 구간이에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좀 잘 확보를 했고 수급이 워낙에 또 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이 IRA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다시 한번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가장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런데 SK온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이 부분 미국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 가시적인 주가 업사이드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많이 쉬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나마 이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SK온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합작 법인들을 또 많이 이제 설립을 할 거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슬슬 이제 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한다라고 한다면 모아갔을 때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뽑아오다 보니까는 뭐 결론적으로 거의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선별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이제 좀 산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만 잘 골라가시면 저는 다다음 주 FOMC 끝나고 나서 충분히 좀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꼭 이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이거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히토류나 곡물 쪽, 사료 쪽 너무 트레이딩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반등 쪽에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느 종목군이 최우선이 될 것인가,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조정 시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저점 지지 라인을 확보한 종목.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죠. 아바코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 이러한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포트에 추가해 놓으셨다가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 구간을 잡아가게 되면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만 잘 선별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5월 장세도 충분히 잘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까지는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제 5월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이 또 FOMC가 분기점이 될 겁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정해질 텐데, 저는 너무 나쁘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 나쁜 투심은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좋은 투심은 다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5월 장세 지금 이 수급주만 잘 준비하면 대응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